그래서 산타입니다. 7월 10일 06시 4분이고요. 와, 날씨. 오늘 또 얼마나 찔렸는지. 한 몇 개월 전부터 벨트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게 나길래 나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량의 냉장이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소리만 날 뿐이지 기능에는 이상이 없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제 한 37도, 36도 정도 됐잖아요.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어저께 그 멘붕이 와가지고 이게 근데 됐다 안 됐다 그러길래 야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름이니까 일단 웬만하면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에어컨 기능이 안 되니까 차 안에서 36도 37도 있는 데 한번 있어 보셨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겨우 어제 가서 밤늦게까지 기다려 갔더니 뭐 차량들이 벌써 퍼져가지고 어 나는 기계가 의외로 단단한 줄 알았는데 엉뚱한 걸 이게 제가 그 자칫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났으면은 눌러붙어 갖고 에어컨 자체를 교체하는 아주 그냥 심각한 사태가 일부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비용은 지불을 했지만 예. 빨리 일단은 할 수 있어. 나는 못하면 어떡하나.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어제 막 에어컨 안 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달릴만 하더라고. 문을 열고 달리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차 안이 한 40도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좀 너무 좋네. 그 서울역 인근에 가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면서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한 동상 밑에서 일제시대 때 청독부에 술탄을 던진 한 의인이 있어요.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노인이었던 분인데 그분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있고 잘 모를 거야. 서울역 우측에 있어요. 광장, 조그만 광장에. 거기에 모여서 노인들이 마치 황학동을 연상케 하면서 참고로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다니면서 이런 생각 뭐 딱히 하실 일이 없으니까 퇴직 후에 뭐 정치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뭐 운동도 되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울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정치적인 스탠스하고는 좀 결이 틀리지만 그래도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아. 근데 대단히 인상적이었어. 이분들 보면은 이런 표현은 기괴한 이 코스프레 커스튬이 있어요. 일단 성조기와 태극기
그걸 통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아, 우리 사회가 갖는 다양성의 한 모습이다라고 해갖고 뭐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우측에 구 서울역이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꼭 거기 갔었어야 돼요.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극도의 사회적인 전복을 시도했던 친위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저 아저씨 뭐라.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광장 문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본의 아니게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뭐 성향이 있고, 또 그걸 이런 액션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적극적인 행동, 뭐 나는 그냥 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스탠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오는 참여하고자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묘하게 거기에 엮였던 아주 불쾌한 경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제 한 단편을 읽게 되었어요. 요즘 뭐 단편을 읽는 재미에 뭐 바퀴 하나를 거기다 걸어갖고 그냥 현재 처해 있는 이제 제 생활과 뭐 약간은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그 작년 올 초에 그 대통령 탄핵과 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헌재에서 발표하기 직전에 광화문 앞쪽 광장에서는 대단한 그 진영 간의 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 이쪽 동네에 뭐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가고, 많이 갔을 때는 뭐 안국동, 삼청동, 그 위쪽에 있는 뭐 보암동 쪽에 북악산 넘어서 안국동 이쪽을 가끔 가는데, 봄이 찾아올 무렵 아직까지도 뭐 바람이 찬 어느 날 그곳에 갔다가 뭐 이런저런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고, 과거에 서울역에 있었던 분들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되면서 뭐 한 우익국 유튜버도 뭐 거기 지나가면서 노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이 갔던 동료 형님이 거기서 이제 약간의 소란을 또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북악산에 올랐다 내려오면서 그 추운 이제 초저녁에 의견 셋이 있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돌아왔던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당시에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동기와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구상 중이죠. 게으른 사람이고, 또 40에서 50여 편 정도, 5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글을 또 써야 되는, 곧 이제 내려가고 싶은, 그런 예비, 작가라고 하면은, 저에게는 하나의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소 작가인가? 그분이 올 봄에, 민음사를 통해서 나온 수록된 작품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큰 혼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그 특유의 그들이 이 불특정 대중들에게 또 책을, 제가 느낀 건 책을 사랑하고 또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대에 아주 저에게 적합한 우리들 속에 잊혀졌거나 아니면 뭉글뭉글하게 물속에 떠다니는 어떤 해파리 같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어떤 생물학자, 과학자 같은 느낌이 들었던 민음사의 기획적인 단편, 분기별 단편들이 그런 녹아나는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기획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사회 속에 녹아나는 둥둥 떠있는 우리들에게 박혀있는 이런 몽글몽글한 반투명의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상들을, 생활들을, 실체들을 끄집어내서 3편씩, 분기별로 3편씩 소개를 합니다. 각각의 그 단편들이 주는 울림들은 다 틀려요. 또 개인마다 다 틀릴 거라고 봅니다. 재미교포도 아니고 거의 미국인이고 그의 부모님도 사우스 코리아지만 이상하리 많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또한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한국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딱히 정체성을 부여할 만한 이벤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기회를 주지 않았던 어떤 가정 배경 하에서 자란 예술 계통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보스인 어떤 유명한 예술가의 어떤 작품 활동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어시스트 해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레인지 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딱히 알지 못하고 또 미국 내에서 자신의 보스가 이쪽에서 이제 전시하기 전에 넘어와서 선발대로서 작가가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제 준비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직책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자신의 동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이제 8, 90년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개고기를 먹는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이미지를 안고 있는 나라를 간다고 하니 그런 미팅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인데 정체성이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흐리뭉텅한 그런 유리 같은 어떤
정체성으로 보이는 그가 한국에 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촌 정도 되는 곳에 인근에 있는 빌딩에 그들만이 사는 뭐 그런 곳이 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출입이라든가 뭐 어떤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극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아파트가 있나 봐요. 그 일부 중에 로프 쪽에 상당히 괜찮은 전 세계적인 작가가 운영해도 전시를 디스플레이해도 뭐 훌륭한 뭐 아주 뭐 거기에 뭐 어떤 단점도 없는 그런 시설들을 갖춘 아파트가 있나 봐요. 최상위 어떤 부유층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제 책에서는 소개가 되는데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곳을 둘러보고 또 뭐 이제 영어로만 쓰는 거죠. 뭐 그러면서 약간은 그 작가가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방금 말씀드린 태극기 부대의 한 정치적인 이슈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마침 이제 자신이 회사하고 소통하게 되는 핸드폰 단말기가 꺼지는 아주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업무를 이제 전날 자기 보스가 와서 업무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리니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근데 급하게 뭐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뭐 태극기라든가 성조기를 한 노인이었는데 영어는 딱히 못하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도와주겠다는 이제 어떤 모습이 진정성이 이제 자연스럽게 풍기니까 쫓아간 거죠. 옷은 이상하게 입었더라도. 그래서 그가 데리고 간 곳은 어떤 말씀드렸던 그 태극기 부대의 군중 속 안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어떤 한 할아버지를 또 소개시켜 주는데 그분은 어눌한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눌한 영어를.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영어를 배웠고 또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발전에서 자신이 미국에 어떤 식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영어를 요 정도까지 했냐라는 거를 이제 풍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이 그냥 지켜내는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아주 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전형적인 뭐 보수와 그리고 제3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거기서 오는 각자의 어떤 사실 그 전 세계적인 작가가 내놓는 그 유명한 작품은 본인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스에 있는 굴을 이렇게 밋밋한 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제목이기도 하고 또 단편의 제목이기도 한데 스무스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도치 않게 생활 속에서 내가 서 있으려고 해도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책에서는 설명을 해요. 구에 앉아있으면 녹아나잖아.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착 처리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그 작품도 그렇고, 바로 전 작품도, 바로 어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스무든가는 이 작품은, 2024년 12월 이전에 쓰여졌던 작품이고요. 이런 광장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특히나 뭐 여자든 남자든 이런 작가들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로는 침투라는 표정을 쓰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글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도전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오른쪽이 이제 서울경찰청이고, 그쪽이 우리나라 뭐 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광장 문화는 우리나라뿐이 없죠. 당연히 뭐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 미국 등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시위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 문화예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고, 최고 권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지를 호소하는 양 진영 간의 대치가 아주 미미한 하드웨어적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동원됐다라고 하지만, 뭐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경찰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폭력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폭력에 대한 거를 좀 고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당시에 연령대를 보면 압도적으로 보수 진영의 연령대가 높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광화문 앞에 있던 리버럴한 쪽은 압도적으로 또 젊은 청년층이었고, 또 이것은 유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분이 어떤 뭐 지원하고 하는 어떤 기획에 의해서 시위 문화에 참석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그들 어떤 차량들이 뭐 수십여 대 질비하게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쪽은 이제 민주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리버럴한 쪽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군집해 있는 곳에 많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반대편 진영은 가보지를 못했지만,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제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뭐 정치적인 색깔은 틀리지만 넘어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제공받기 위해서 웨이팅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서 그런 게 재밌더라고. 한국 특유의 이제 광장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음악도 트렌디한 아주 음악이 나오고, 또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깃발이었는데, 아주 소수로 분리된 개인의 생각을 걸어놓은, 저게 존재하는지가 의문스러운 어떤 제목의 단체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혼자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퀴어에 관련된 사람들도 나왔던 것 같고, 그들이 이제 지지하는 세력 쪽에 이제 광장에 와서 지지를 하잖아요. 폭력은 거의 없었어. 그날 쌀쌀했던 추위만이
4시, 5시부터 급격하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더라고. 북악산을 통해서 내려와갖고 구암동을 통해서 윤동주시 수성동 깨고 슉 내려오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시위에 참석을 본의 아니게, 나는 본의 아니게 참석을 했고 다른 사람은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곳에서도 이제 시위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인 지지와 자신의 이제 색깔을 서스럼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폭력도 없고 우리는 정말 환상적이다. 너무나도 이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 그리고 피 흘리지 않고 서로 간에 호소하는 저 모습, 그리고 최소화하는 저런 행정 시스템들을 막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냥 이 추위에 나를 끌고 오게 한 이 형님들이 미웠던 거지. 근데 말이죠,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그 음식을 우리는 이제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아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언제 내릴지는 그 당시에 몰랐어.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근데 한참 이제 계속 8명인가 해서 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막 양 진영에다 막 그냥 들불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폭력은 없었지만. 근데 과연 폭력이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씨앗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쾌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웨이팅하는 순간에 서로 간에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노인을 본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고성을 들은 거야. 그 앞에 있는 스텝이 그 음식을 나눠 받아간 사람한테 하나의 액션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액션은 취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음식을 제공을 받지 못하는 액션이었어요. 요청도 아니고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 자신이 지지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지지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걸 스텝이 요청하게 되면 같이 공명제창하는 거지. 그러면서 땡땡땡 탄핵 지지, 윤석열 탄핵 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거기서 광정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스탠스가 어느 정도 정제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저항은 없어서, 하지만 좀 불편하긴 하지. 아주 새파랗게 젊은 놈이 노인들한테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게 다시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나중에 그냥 나는 소리 죽여서 하면서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 스텝이 소리를 높이 지르는 건 아니지만 뭐 요청을 한 아주 불쾌한 톤으로 그 노인한테 땡땡땡 탄핵 찬성, 이걸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날씨는 추웠고 급격히 온도는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한 손에 컵을 들면서 추위를 녹여가면서 칼로리를 흡수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끝끝내 아무 말도 안 하고 굴욕을 참으면서 그 젊은 사람의 기세에 눌렸는지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난 그 눈빛을 봤어. 나도 이쪽 진영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마치
조선시대 때 있잖아요. 천주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서 행방들이 십자가를 땅에다가 놓고 발로 밟고 가라라는 얘기를 하면 딱 두 부류로 나뉘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밟을 수 없고, 그 대단한 신념 아니에요. 불과 뭐 우리나라에 한타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지. 그 스텝도 조선시대 그 유교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기독교인들을 뽑아내듯이 땡땡땡 탄핵 찬성 이거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끝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한 손에 양손에 빈 채로 쓸쓸하게 저기 동쪽에 있는 안국동 쪽 자기 진영으로 간 거야. 많은 눈총들을 보면서 그 젊은 시퍼런 30대, 20대 후반 30대 우리 스태프들은 그 이후에 표정은 보지 못했지만 폭력이라는 게 누구를 가해하고 피가 터지고 해야 하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저쪽 진영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들도 어떤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떤 단순히 물자를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잖아. 고생하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입니다만, 광장에서 있었던 잊혀지지 않는 그 어르신의 표정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어. 그의 상처는 당연히 뭐 내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오히려 입을 닮으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당황했지만 걸어가는 모습이 더 이렇게 좀 인상적이더라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오는 이런 실금들이 사회 곳곳에서 부딪히잖아요. 결론은 없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풀어내고 싶어 한다는 게, 그 에피소드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오버랩 되는 게,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예전에 어떤 노동시위가 있었는데, 그날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오는 날이었는데,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나와서 퇴직하는 그때 그 회사하고 이제 심한 노동 투쟁을 하는 거였지. 나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깃발을 들어달라는 역할을 그때 나한테 부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나한테는 인생에 굉장히 좀 데미지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생각나는 단편 소설이었고, 아무튼 그런 여러 단체나 집단이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용광로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들이 녹여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소출을 해서 녹여내서 그걸 작품화한다는 게 아주 참 멋있는 것 같아. 할 만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들면서 좀 길어졌던 얘기가. 이상이고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 망가지지 않게 잘 하시고. 예. 더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어제는. 이상입니다. 산타였습니다.